어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효과가 의문스러운 소득주도 성장, 소득주도 경제를 위해서 그동안의 예산 퍼붓기에 더해서 조세 지출까지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큽니다. 시장이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달라고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또 세금으로 메꾸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그 효과에 대해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을 위해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두 가지 조치에만 5년간 15조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17조 원 가까운 조세 지출이 늘어나지만 실제 증세로 확보 가능한 재원은 5조 원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세 지출을 감당할 만한 세수 증대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수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올해까지 약 3년여 동안 세수 여건이 좋다고 해서 앞으로도 세수 여건이 계속 좋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다 라고 이번 조세지출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나라 전체의 재정 악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발표된 조세 지출을 제외하고도 순지출 규모만으로도 거의 10%에 육박하는 초수퍼 예산을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 들어서 기재부 스스로 밝힌 작년에 발표한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재정 수입이 연평균 5.5% 늘어나는 반면에 재정 지출은 5.8% 늘어나서 2019년에는 33조 원, 2020년에는 38조 원, 2021년에는 44조 원의 관리재정 적자가 예상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이 불과 1년 전에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상당히 경로를 벗어나는 그 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욱더 감세 기조를 강화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정 규모는 더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작년에 밝힌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로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문제가 발생되고 국가재정 적자 규모가 심각하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검토하고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주장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루킹 특검이 1차 수사 기한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 사건은 국민의사의 왜곡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중차대한 범죄입니다. 아울러 이런 범죄 행위에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허익범 특검의 핵심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과 인사청탁 과정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시와 불법적인 거래는 없었는지,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청와대 인사는 물론이고 경찰과 검찰의 감싸기 수사 의혹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초동 수사 이후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특검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의 은폐 의혹,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특히 이주민 서울청장의 최근 재신임 문제는 정권 핵심의 잘못에 대해서 봐주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히 챙기겠다라고 하는 신호를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게 주는, 권력기관 종사자들에게 주는 신호가 무엇이 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청산해야 할 관행,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언급한 적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허익범 특검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남은 기간 동안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서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